誰？高坂さんだよ。高坂さんだよ。これ新世界よりドボルザークがアメリカにいる時に故郷のボヘミアを思って作った曲なんだって。まだ何もない新しい世界で。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 제작사가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특징인 곳이고 이미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죠. 저 또한 그 팬 중 한 명이고요. 이 제작사의 작품 목록을 한번 보면 진짜 쟁쟁한 애니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1등보다는 이제 2등부터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울려라 유포니엄. 2015년 2분기에 1기가 방영을 시작했고 2024년 2분기에 방영된 3기를 마지막으로 완결된 소설 원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안 본 사람은 많아도 존재 자체는 널리 알려진 그런 애니인데 케이온이 음악물로서 아쉬웠다면 흔히들 이 작품을 권하곤 하죠. 저도 그리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꽤나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보기 좋은 애니다 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이나 악기에 대해 잘 모르셔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악기 이름이랑 종류 그리고 파트 정도만 알고 가면 더 몰입하기 좋으니까 이런 영상 하나만 보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첫 영상이다 보니 이 채널의 방향성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코너명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지한 고찰이라는 의미의 진찰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당연히 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진찰 영상은 기본적으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리뷰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와닿지 않는 이상 장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작이 있는 경우 언급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애니 위주로 다룬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못 만들었거나 너무 잘 만든 애니보다는 애매하게 잘 만든 애니들 위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애니를 3기가 방영하기 한 2달 전쯤에 몰아서 봤기 때문에 2015년도나 비슷한 시기에 작품을 접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완결을 기다려온 분들과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원작의 경우 파트 1, 2, 3이 있고 각각 쿠미코의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TVA 1, 2기가 파트 1, 극장판 3부작이 파트 2, TVA 3기가 파트 3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3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 1, 2기는 딱히 언급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단지 되게 재밌기는 한데 명작이 될 만한 애니는 아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떤 작품을 명작이라고 말할 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포니엄 1, 2기는 세 번째 항목인 임팩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임팩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작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마음을 울리는 와 야비씨 이건 진짜 개쩐다 하는 장면, 대사
전개, 뭐가 됐든 아무튼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1, 2기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잘 만든 수작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파트 2로 넘어와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장판 2개로 꽤나 빠르게 넘어가서 좀 의아했는데, 처음에는 원작이 이런 줄 알았지만 우리 씹덕들의 가장 믿을만한 정보망 나무위키를 보면 2학년 편의 서사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 2기가 상업적으로 망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파트 2도 1, 2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모난 점은 없으니까 바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 피날레가 개봉된 지 5년 만에 3기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의 99.9%가 3기 때문인데, 3기는 일단 그동안 쌓아온 빌드업이 있기도 하고 그냥 원작대로 전국대회 가서 금상타는 무난한 결말로 끝냈으면 웬만한 팬들은 다 만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이 보장된 아이템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작진들은 그 무난함을 거부하고 팬들의 뒤통수를 쳐버리는데, 네. 저는 진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본 애니가 꽤 되는데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은 건 유포니엄이 두 번째입니다. 이 장면이 방영된 직후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애초에 스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오디션이 쐐기를 박았죠. 물론 이쪽 결말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장면 때문에 유포니엄은 명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장면은 제작진들이 계획한 큰 그림이자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의 마침표를 찍는 훌륭한 결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측이 불가능하다. 원작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원작대로 쿠미코가 뽑힐 걸 알고 있었겠지만 솔직히 원작 안 본 사람들도 이 시점에서 쿠미코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저 또한 당연히 이제 쿠미코가 쏠리를 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반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큰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번째 항목 임팩트를 충족해 줬으니까요. 물론 이 장면이 개연성을 해치진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여러 장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마유의 실력은 어필이 됐고 저기서 쿠미코가 뽑히지 못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으니까 개연성 측면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うまいもんね、まゆちゃん。うまいというか勘がいい。滝先生の求める音をすぐに理解してそれに合わせて吹くことができる。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쪽 결말이 쿠미코에게 그리고 이 작품에 있어서 더욱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오디션에서 쿠미코가 마유를 꺾고 전국대회에 나가 쏠리를 불고 금상을 타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너무 평범해요. 딱히 득도 실도 없는 무난한 결말입니다. 그에 비해 다른 쪽 결말은요, 좀 과장해서 지금까지 유포니엄에서 보여준 주제의식을 완성시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얘네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부활동이죠. 그냥 취미 활동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진지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대회에서 금상 좀 못 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타오지 취주학부가 정한 방침은 실력주의입니다. 이성이냐 감정이냐를 따졌을 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취미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를 목표로 삼지 않는 이상 이성적으로 가던 감정적으로 가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감정을 우선시한다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당연히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성을 우선시한다면 가능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카오리나 쿠미코처럼 억가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 있죠.
각자 장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타오지는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이때까지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지는 않죠. 香織先輩より私の方がうまいからです。あんたね、うぬぼれるのもいい加減にしなさいよ。優子ちゃんやめて。香織先輩があんたにどれだけ気使ってたと思ってんのよ。それ 트럼펫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불만의 의견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로 합의는 봤지만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줬다 뺏는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런 혼란의 카오스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인 쿠미코는 이 부작용으로부터 매우 안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부 파트는 인기가 없는데 취주학부가 열세인 키타우지에서 쿠미코 같은 유포니엄 경험자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죠. 楽器吹いてたらいきなり顎が痛くなって最初は大したことないって思ってたんだけど高音吹くたびにきつくなってきて顎関節症だってそんなにショックじゃなかったんだよね吹けないって言われてむしろほっとしたっていうかこれでオーディション落ちて気遣われる心配もなくなったしマネージャーになればみんなと部活は続けられるしってずるい性格でしょ嘘だね大前ちゃんクソ真面目だから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건지 99.99% 안전이 보장되는 3학년이 됐을 때 마유라는 억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ごめんなさいあ、드디어 다른 부원들처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야생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쿠미코는 1기의 카오리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타키 선생이 1학년보다 못하는 주제 콩쿠르에는 나가고 싶은 양심을 밥 말아먹은 3학년은 없다고 믿는다. 를 시전했음에도 그리고 모두가 이에 납득했음에도 결국은 트럼펫 솔로 자리 때문에 동아리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저는 솔로로 레이나가 결정되는 이 장면이 딱히 불편하지 않았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왜죠? 실력주의로 가자는 방침에는 모두가 동의했고 레이나는 분명 실력으로 당당하게 솔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마유도 실력으로 당당하게 솔리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것도 실력주의 사상의 끝판왕인 쿠미코 레이나 콤비가 기득권을 차지한 3부 시점에 말이죠. つまり全国大会まで進んだ場合、都合3回オーディションは行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3回っていうか、毎回オーディション。 그 외에도 신입과 간부, 공개 오디션, 후배, 반발, 전체적인 구도나 상황이 일기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작진이 노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의 반응은 딴판일까요? 레이나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된 걸까요? 상황은 같지만 쿠미코는 서사버프 시계에 받는 주인공이고요. 카오리는 막말로 조연 나부랭이입니다. 당시 우리는 왜 유코가 저렇게나 찌질한 부탁을 하고 왜 저렇게나 서럽게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서사가 쌓이고 우리는 드디어 저 당시의 유코의 마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서사의 부재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카오리와 주인공인 쿠미코가 대비되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신선했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쿠미코의 태도죠. 계속된 마유의 유혹에도 쿠미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게 전국대회에서 솔리 자리를 뺏기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니들이 못 받아 전국대회에서 절친인 레이나와 듀엣을 못했다고 그간의 노력과 서사가 부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상황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켰다는 것, 거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이 억가에 분노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줬기에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결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취미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력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마유야 눈치껏 사퇴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해도 좀 치사해 보일 뿐이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쿠미코는 다시금 깨달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당하게 박수를 치며 레이나를 응원했던 이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차가웠는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유의 유혹에 굴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키 센세가 선택을 또 학생들한테 떠넘겼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 타키 센세가 일기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죠?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얘네들은요, 금상좀 못 탔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흔들리는 거고요. 1기에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건 다 엎어질 바에는 솔로 정도는 너네들이 정해라 인 거고, 3기에서도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모두를 납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니까 결국 마유를 뽑고 싶긴 한데 이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게 생긴 거야. 이 잡음이 연주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3기의 결말이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의도와 방향성이 좋았을 뿐이지 그걸 잘 이뤄냈냐고 하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제가 된 거겠죠. 지금까지 주절주절 얘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캐릭터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쿠미코가 솔리를 불지 못한 게,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잘 풀어내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2를 극장판 2개로 애니화한 것도 전개가 너무 빨라서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역시나 3기도 졸라 바쁩니다. 1, 2기에서 보여줬던 여유가 아예 사라지고 스토리 진행시키기 바빠요.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마유인데, 제가 아까 주절주절 설명했던 것들은 모두 억가, 변수, 자연재 그 자체인 마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마유는요, 원펀맨 2기의 가로우같이 3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캐릭터인데 스토리 진행시키기 바쁘니까 좀 많이 소홀히 다뤄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유 말고도 다뤄야 하는 캐릭터가 너무 많거든요. 주인공 4인방, 저음부 애들, 츠카모토, 거기에 이제는 다른 파트 애들까지. 그 덕분에 마유는 어떤 캐릭터가 됐냐? そのオーディションって私もやるんですか？やっぱり私辞退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久美子ちゃん、やっぱり辞退しようか、オーディション。久美子ちゃん、大丈夫？どうしたの？私ね、やっぱり変わった方がいいと思うの。私はソリじゃなくても。久美子ちゃん、やっぱり選ばれた以上関西大会ではしっかり吹いてほしい。私やっぱりソリ辞退するね。 얘는 그냥 밉상이 돼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는 얘는 그냥 솔리 자리를 뺏어서 쿠미코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역할입니다. 같은 솔로 자리 뺏는 역할의 레이나가 좋은 이미지를 쌓았던 것과는 달리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니까 당연히 반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결말을 수정하지 않는 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유포니엄 시리즈는 Q&A에서 꽤나 밀어주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쿨로 나오지 못한 걸까? 이 사람들 특기가 빌드업 쌓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가면 빌드업 하는 게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쿨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후반부 가서야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연주 장면이 별로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연주 장면 보려고 유포니엄을 본 게 아니라서 딱히 와닿지는 않았는데, 문제의 마지막 이 연주, 애초에 연주 장면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데다가 그 절반이 과거 회상이니까 이게 또 불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뽕 채워야죠. 제가 원피스를 딱 정상결전편만 봤는데 좀 놀랐던 건 과거 회상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튼 자, 근데 문제는 이 유일한 연주 장면의 퀄리티가 1, 2기 때 보여줬던 자신감 넘치는 이 작화, 안타깝게도 3기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측해 보았던 건 Q&A가 아직 제작력을 100% 회복하지 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24년도에는 유포니엄 3기 딱 하나만 방영했거든요. 지난 분기들에 비하면 확실하게 적습니다. 게다가 거창하게 신작 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것도 고작 2개. 이렇게 되면 연주 장면이 별로 없던 것도 3기가 1쿨로 마무리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울려라 유포니엄 시리즈 제 평가는 명수작입니다.